자, 2차 부등식 첫 번째 시간인데요. 자, 2차 부등식을 설명하기 전에 2차 함수,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의 차이점과 각각의 단원에서 이제 어떤 관점으로 이제 식을 바라보고 그래프를 해석하는지를 이야기를 해보면 좀 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좀 더 편할 것 같아서 먼저 세 가지를 가지고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2차 함수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쓰죠. 자, 이제 이렇게 2차 함수를 씁니다. 자, 그러면 학생들은 이 2차 함수를 보면 이제 크게 두 가지 작업을 해요. 자, 어떤 학생들은 자, 이제 이런 작업을 하죠. 자, 이제 이런 작업을 해놓고 이제 왜 그런지 자기가 모릅니다. 물어보면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그냥 이렇게 한다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공부하는 습성상 누군가 모르게 혹은 그동안 풀었던 문제들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런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런 작업에는 반드시 목적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것은 완전제곱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2차 함수를 완전제곱을 만들면 어떤 게 좋냐면 꼭지점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2차 함수의 완전제곱은 바로 꼭지점을 구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꼭지점을 구한다는 것은 좌표 평면상에 그래프를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꼭지점이 1,-4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차 함수를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는 것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거고요. 말 그대로 2차 함수는 그래프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2차 함수는 그래프가 핵심이죠. 자, 근데 어떤 학생들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어떤 학생들은 아무 이유 없이 저 식을 보면 자, 이렇게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면 뭘 얻을 수 있냐면 x에 3을 대입했을 때 y는 0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고요.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y는 0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죠. 자, 그러면 3,0과 마이너스 1,0을 지난다는 관점은 여기에 이렇게 x축이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x축과 만나는 두 점이 이쪽이 마이너스 1이고 이쪽이 3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방법이 바로 2차 방정식의 탄생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2차 방정식을 이렇게 만드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2차 방정식에서는 이 식을 어떻게 쓰는가라고 하면 2차 방정식 이렇게 씁니다. 0을 먼저 쓰죠. 0. 0은 이렇게 씁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이 방금 썼던 이 부분이 아까 말했던 3,0과 마이너스 1,0을 썼던 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여기서 나오는 이 부분에 해당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 해석은 어떻게 되는가? 방금 3,0과 마이너스 1,0은 이 그래프에서 봤다시피 x축과의 교점이죠. 그래서 저 식은 그냥 나오는 식이 아니고 y는 0이 있죠. 그 다음에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에 뭘 구하는 거냐면 교점을 구하는 겁니다. 교점. 자, 이게 중요하죠. 이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이런 식이 나왔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과 비교를 해볼게요. y는 0이라는 것은 뭐냐면 x축이죠. 그래서 0은 x축을 뜻하고요.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그래프를 뜻합니다. 자, 각각에 대해서 표현을 해보면 x축은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는 이 식이 되죠. 자, 그러면 결론이 나오죠. 결론. 2차 방정식은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자, 결론 내볼게요. 2차 방정식은
2차 방정식은 x축과 자 왼쪽이 x축이죠. 그 다음에 그래프의 자 엄밀히 말하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x축과 그래프의 교점을 구하기 위한 식이다. 교점을 구하는 식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x축과 그래프의 교점을 구하기 위한 식으로 애초부터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명확하죠? 그래서 x축의 교점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가 되는 거예요. x축과의 교점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 2차 함수에서는 그래프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1과 3이라는 이런 점들 있죠. 마이너스 1과 3이라는 이런 점을 2차 함수에서는 교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프의 교점이라고 부르죠. x축도 그래프의 일부죠. x축도 y는 0이라는 그래프의 일부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의 교점이라고 해석하는 게 2차 함수의 관점이고요. 2차 방정식은 실근이라고 부릅니다. 실근. 그래서 그래프의 교점이란 말과 방정식에서의 실근이란 말은 같은 말이라는 걸 꼭 기억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교점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실근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두 개는 같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부등식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자, 부등식은 0, 그래서 부등호 방향이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맞죠? 자, 그러면 왼쪽 가운데처럼 0을 x축으로 볼 수 있고요. 얘는 그래프로 볼 수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좀 전에 했듯이 0은 x축이 되고요. 이 식은 그래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얘를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이제 무슨 뜻이 되냐면 x축과 그래프 중에서 어디가 크냐고 물어보는 거죠. 크다, 작다가 됩니다. 크다, 작다. 즉, 대소 비교의 뜻이죠. 자, 대소 비교가 되는데 이 대소 비교 중에서도 우리가 y는으로 표현을 해보면 y는 0이 x축이고요. 이렇게 쓰면 얘가 그래프죠. 그러면 이렇게 비교가 되는 겁니다. 자, 크다, 작다, 대소 비교. 근데 우리가 이렇게 y는으로 보고 보니 이 부등식이라는 것은 y값의 크다, 작다를 비교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럼 정리해 봅시다. 2차 부등식은 두 그래프라고 할게요. x축도 그래프이기 때문에 두 그래프의 y값의 대소 비교이다 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y값이 크냐 작냐를 논하는 게 2차 부등식의 해석입니다. 그렇죠? 명확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생각할 때는 크다 작다의 대소 비교, 즉 y값의 대소 비교가 기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방정식은 교점을 구하는 식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2차 함수는 그래프를 그리는데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죠. 자, 그래서 같은 이야기더라도 다른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자, 하나의 그래프를 주어질 때 각각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하나의 그래프를 주어질 때 2차 함수는 주로 꼭지점이나 또는
x축과의 교점을 먼저 봅니다. 얘가 2차 함수의 관점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2차 방정식은 뭘 보는가? 자, 2차 방정식 보는 건 얘밖에 없습니다. 얘가 뭐죠? x축과 그래프의 교점만 봅니다. 이 교점이 있냐 없냐가 2차 방정식의 관심사고요. 2차 함수는 꼭지점이 어딘가, x축과 위치관계가 어떻게 되는가가 2차 함수의 관점입니다. 자, 그러면 2차 부등식의 관점은 주로 x축보다 크냐 작냐가 주요 관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쪽인가, 그쵸? 이쪽은 x축보다 y값이 위에 있는 부분이죠. x축보다 y값이 위에 있는가, 아니면 x축보다 y값이 아래에 있는가, 이것만 주로 관찰하는 게 2차 부등식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그래프를 놓고도 서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고요. y값의 높낮이를 보는가, 또는 x축과의 교점의 값을 보는가, 또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느냐를 따지는 게 2차 함수,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에 각각 바라보는 관점이 되겠고요. 항상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우리가 해석을 잘 할 수 있고 문제에서 다양하게 물어보더라도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차 함수의 그래프와 2차 부등식의 관계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볼게요. 자, 첫 번째. 자, 2차 부등식. 자, 우리는 모든 것을 앞으로는 그래프의 관점에서 해석을 합니다. 그래프의 관점에서 모든 관계식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 말은 곧 0을 x축으로 보기 때문에 첫 번째,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에서 y는 0, 그죠? y는 0에 해당하는 y는 0의 자, y는 0보다 크다를 하겠죠. y는 0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하는 x의 범위를 물어본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또 x축, 0을 x축을 보기 때문에 다른 해석은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 위에 있는 x의 범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자, 이제 밑에 있는 그래프로 우리가 보면은 x축 위에 있다, 밑에 있다를 보죠. x축 위에 있다, 밑에 있다는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 부분이 x축 위에 있는 부분이고 이 아래가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0보다 작다는 어떻게 해석을 하죠? 자, 0보다 작다는 이 그래프에서 y가 0보다 작은를 만족하는 x의 범위라고 생각을 해줍니다. 항상 그래프적으로 해석을 해야 여러 가지 문제에서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죠. 그럼 다른 말로 하면 x축 아래에 있는 x의 범위가 어디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를 우리가 식으로 나타낼 때도 어떤 의미인지를 잘 따져보고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놓고 해석을 할 때 만약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0보다 큰 부분을 찾아라 라고 하면 우리가 영역으로 볼 때 0을 항상 뭘로 보죠? 0을 x축으로 봅니다. 대수 비교의 기준이 x축이 되는 거죠. x축보다 크냐 작냐는 y값을 따지기 때문에 x축보다 크다는 곳, 이 윗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식에서 x축의 작다 부분은 이 아랫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각각 이걸 만족하는 x의 범위를 구하라가 2차 부등식의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항상 이렇게 그래프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x축 윗부분을 만족하는 x의 범위는 어딘가 라고 하면 x는 1보다 작고 x는 2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마찬가지죠.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이 어딘가? x축 아래 부분 x는 어딘가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답을 써주면 x는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라고 하겠죠. 그래프와 범위, x의 구간이 머릿속에서 그림이 그려져야 됩니다. 자, 이제 이 문제를 보고 해석을 해보면 자, 등호 관계만 잘 보면 되겠죠. 항상 0을 뭘로 보라고 그랬죠? 0을 x축으로 봅니다. 그러면 x축 윗부분이 어딘가? x축 윗부분은 이 부분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그 경계선이 되는 게 마이너스 1과 2가 끼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부분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고 2보다 크다. 자, 마찬가지 등호가 끼어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죠. 자, x축 밑에 있는 부분은 어딘가? 마이너스 1과 2 사이가 x축 밑에 있는 부분이다 라고 해서 마이너스 1과 2 사이라고 써줍니다. 경계선만 조심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그래프적으로 해석을 해야 항상 머릿속에 오래 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관점은 x축과 어떤 점에서 만날까? x축과 몇 개의 점에서 만날까가 제일 중요한 사실이겠죠. 그래야 x축과 높낮이를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서처럼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여기 있는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그림이 있다고 합시다. 그 점을 알파, 베타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부등식을 해석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요. 이렇게 되면 2차 함수 그래프 위쪽에 있는 범위. 뭐의 위쪽에 있는 범위죠? x축 위쪽에 있는 범위. x축 위쪽에 있는 범위는 우리가 그래프에서 바로 이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답을 구할 때는 x의 범위로 답을 구하죠. 포함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x는 알파보다 작고 x는 베타보다 크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 해석은 이렇게 돼 있죠. 자, 마찬가지 계속 강조합니다. x축의 아래에 있는 부분이 어딘가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해당하는 x의 범위가 어딘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알파와 베타 사이라고 대답을 하겠죠. 마찬가지죠. 나머지 두 개는 포함관계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해석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포함관계만 조심해주면 각각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래프적인 해석, x축과의 교점이 어딘지를 잘 파악을 하고요. 자, 그래서
그래프가 주어져 있지만 우리는 그래프를 보지 않고도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겠죠. 아래로 볼록의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하면 머릿속으로 그림이 그려져야 됩니다. 자, 방금 했듯이, 좀 전에 했듯이 이렇게 그림이 바로 그려져야 되죠. 그리고 알파, 베타라고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2차 부등식의 형태를 이런 형태라고 바로 생각할 수 있겠죠. X축과의 교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대답해 볼게요. X축보다 크다 라고 하면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에 자,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죠. 그래서 X는 알파보다 작고 베타보다 크다가 되고요. 이 사이 값이 되죠. 자, 궁극적으로 높낮이를 만족하는 X의 범위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네요. 항상 그래프가 먼저 머릿속에 떠올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전에 뭘 했냐면 처음에 설명을 할 때 방정식과 그 다음에 함수의 그래프와 부등식 이 세 개를 비교했었죠. 각각이 쓰는 언어가 달랐는데요. 그래프는 교점이라고 했고 방정식은 실근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등식은 크다 작다라고 했죠. 크다 작다라고 했는데 크다 작다의 기준이 되는 게 y값이 기준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세 개를 잘 기억하고요. 자, 그러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우리가 판별식으로 결정을 하죠. 그 다음에 X축과의 교점이 있는지 없는지 이건 그래프로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크다 작다 이거는 X축과의 관계죠. 그래서 X축의 위쪽인지 X축의 아래쪽인지로 비교한다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판별식은 실근, 그래프로 보면 교점과도 같죠. 그래서 방정식의 해가 첫 번째 그래프 같은 경우는 X는 알파, 베타죠. 그러면 두 근이기 때문에 판별식은 0보다 크다라고 합니다.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은 방정식의 해는 알파 하나고요. 이것을 우리는 중근이라고 하죠. 중근일 때는 판별식이 0이다라고 합니다. 자, 이 모든 조건들은 전부 다 아래로 볼록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아래로 볼록 되게 중요하죠. 위로 볼록이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래프는 방정식의 해. 방정식의 해는 그래프의 교점. 그래프의 교점은 X축과의 만나는 점이라고 하니까 얘는 해가 없다가 되겠죠. 그래서 판별식은 0보다 작다가 됩니다. 자, 요게 판별식의 부호와 방정식의 해를 이야기하는 방식이고요. 자, 이제는 X축과의 관계. 자, 부등식이 등장했죠. 드디어 부등식이 등장했습니다. 이 부등식의 포인트는 해석을 할 때 뭐라고 했죠? 높낮이, 크다, 작다. 크다, 작다. X축의 위쪽에 있는가, X축의 위쪽에 있는가, 또는 X축의 아래쪽에 있는가를 판별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를 해석해주면 X축 위에 있는 부분을 따지기 때문에 X축 위에 있는 부분만 따져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영역은 X는 알파보다 작다, 베타보다 크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 두 번째 그래프는요, X축 위쪽에 있는 게 없죠. 같은 건 있지만 위쪽에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해가 없다고요.
해가 없다가 아니죠. 자, x축 위쪽에 있는 부분이 어디라고 하니까 알파 빼고 나머지죠.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 자, 세 번째 그림. 자, 세 번째 그림은 x축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 항상 x축으로 생각을 해줍니다. x축의 위쪽에 있는 부분이 어디냐? 모든 실수가 되겠죠. 전부 다 위쪽에 존재합니다. 자, 처음이기 때문에 그림만 그려주면 이렇게 되고요. 알파가 빠지죠. 이건 전체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나머지도 한번 채워볼게요.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등호가 들어가죠. 자,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모든 실수죠. 얘도 모든 실수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x축보다 밑에 있는 부분이 어딘가라고 하니까 알파와 베타 사이고요. x축보다 밑에 있는 부분이 어디냐고 하니까 얘는 없죠. 하나도 없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x축 아래에 있거나 같다. 그래서 등호가 들어가죠. x축 아래에 있거나 같다. 같은 부분이 딱 하나 있습니다. x축 아래에 있거나 같다. 얘는 없죠. 자, 이렇게 그래프를 보고 해석을 해주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번엔 위로 볼록인데요. 이제 빨리빨리 진행을 해볼게요. 자, 판별식은 근의 개수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부등식의 해만 이제 관찰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를 보면 0보다 크다. x축 위쪽에 있다. 맞죠? 자, 처음이니까 제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0을 x축으로 보는가. 자, 이제 나머지를 채워보겠습니다. S축 위쪽에 있는 부분이 어딘가? 알파와 베타 사이죠. X축 위쪽에 있는 부분이 어딘가? 없습니다. 얘도 없죠. 자, 두 번째, 크거나 같다죠. X축 위쪽에 있거나 같거나 X축 위쪽에 있거나 같거나 딱 하나 있습니다. 얘는 없고요. 자, 세 번째,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이 어딘가?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이 어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이제 해석이 되죠, 어느 정도. 계속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이 어딘가? 아래에 있는 부분은 알파 빼고 전부 다.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은 모든 실수죠. 작거나 같다죠. 작거나 같다. 만나는 부분도 포함합니다. 자, 이쪽이 X네요. X축보다 작거나 같다. 모든 실수겠죠. 얘도 모든 실수가 됩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그림이 다 그려져야 되고 판별식과의 관계까지 전부 다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예제 14번. 이 해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풀 때 물론 위로 볼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을 구하라고 하니까 얘를 인수분해가 돼서 자, 이렇게 놓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자, 만약에 이렇게 놓고 해석을 한다면 x축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3인데요. 이 그대로 해석을 하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할 때 x가 마이너스 1 이하, 3 이상이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문제에서 나왔을 때는 저렇게 최고차를 마이너스를 두는 경우는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계산할 때 틀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마이너스를 곱해서 계산해 주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이제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바뀌죠. 자, 이렇게 바뀌면 마찬가지 여기가 마이너스 1과 3이 되고요. 해석하는 방식은 좀 달라집니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되더라도 답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렇게 최고차를 플러스를 만들어주고 시작을 합니다.